난민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한국에서 탈북 얘기하면 되게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각 자국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자꾸 개입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난민으로 보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난민을 한국 사람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알려고 한다거나 더 어떤 노력한다는 것에 멈추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도 그게 가끔 토론이 되고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인도에 있는 카스트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거기는 철민에 대해서 있었지만 그 인도에서 관심 갖다가 탈북 쪽에 관심 갖게 된 사람인데요. 저는 발표를 이런 순서대로 발표할 거고 되게 많은 입장으로 탈북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입장, 정치.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발표하려면 최대한 어떤 객관적인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논문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 논문을 그냥 써머리해서 발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기근과 식량 교정으로 이렇게 됐어요. 북한의 기근은 1995년과 1996년에 이렇게 가셔됐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안에서 붕괴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기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람들끼리 물면비환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어려워지니까 더 기근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접경지역 한경도부터 신장 폐기가 진압되기 시작하고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렇게 신장 폐기가 붕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붕괴되니까 의료, 복지, 교육 등 전체가 전면적으로 안된 상태가 되고 또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약화돼서 인구의 이동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탈북 난민들은 그 조중 접경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일제 그때부터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친척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활성화로 풍요로워진 이 지역이 기근으로 북한과 작은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 특히 두만강은 겨울에 얼어붙으면 몇 분 안에 뛰어 건너갈 수도 있고 일제시대까지도 하나의 생활 권력이었기 때문에 뭔가 공통점이 많고 친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이 조선족 여성들이 남한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쁘진 않지만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탈북한 여성들은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성매매, 그리고 강제 결혼, 인신매매, 그리고 능력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탈북한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거기서도. 왜냐면 중국에서는 위협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도 너무 큰 위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줄 때 한 번에 주지 않고 1년 동안 일을 잘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가게 되면 그냥 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어떤 임금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히 난민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파라과이를 가고 몽골을 가고 어딜 가도 거기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특히 저희 폴카였을 때 우리가 아프거나 했을 때 막 전화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약품도 주고 하면서 너 어떤 일이 있니? 그리고 지금 수도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너 지금 나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난민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탈북 사람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불법이니까 비밀로 보호하고 있겠죠. 비밀이네요. 제가 어차피 늦게 정리해가지고 비밀이 많네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써 있었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 사람들 난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이 논문을 읽었을 때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또 오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중국에 더 약간 뭔가 분위기도 비슷하고 정하기도 쉽고 또 막연한 두려움이 남한에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 있다가 혹시 북한이 변하면 내가 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해결되면 참 좋긴 하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잡히면 끌려가는 거고 잡히면 죽는 거고. 그래서 가장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나 팔 하나 잘리겠지? 나 죽을 수도 있겠지? 나 다시는 어떤 걸 할 수 없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중국에 온다 해도 중국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갇혀 있어야만 해요. 그 사람들이 보호가 되려면 나갈 수 없는 공간에 있어야 되고 보호해둬야 되고 절대 창문을 열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탈북 난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난민이기 때문에 얘네들 보여준다고 볼 수 없고 정치적 상황을 같이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요. 사실은 이 탈북 난민들은 수가 크지 않대요. 다른 난민들의 규모에 비해서. 약간 소수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보이는 좀 큰 인원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극적인 사연을 가지고 이 어떤 경계를 넘고 하니까 굉장히 작게 볼 수 없는 문제죠. 이 탈북 문제에 대해서는.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러한 인권법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다시 정치로 이용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다시 여기 미국 상하양원이 2004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대요, 이 법을. 근데 이것은 남의 진보적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미국이 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권은 정치적 명분이나 공격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 가치로 보는 인권인식에 바탕으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보면은 다양한 방식이나 경제적 제재로 이렇게 북한을 조장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해요, 측면이. 그리고 서구 중심적 인권 개념이 북한이 생각하는 인권과 같이 맞아줄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현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았던 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있는 탈북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어떤 법도 자꾸 보호가 되지 않고 뭔가 좀 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또 내가 또 어떤 걸 얻고 싶어하는 걸로 자꾸 수단이 돼가지고 사실은 어떤 대안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난민의 어떤 예라고 해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이 탈북민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 땅을 밟고 있고 그 사람들이 중국이 오케이 하면은 더 갈 수 있지만 다시 하면 다시 또 추방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해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중국과 북한과의 약간 1대1 상황으로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미국은 이런 입장일 텐데 하는 거 말고 우리가 남한이 같은 형제 국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탈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도 생각해야 되고 중국도 생각해야 되고 또 탈북한 사람들이 오는 경로가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일 수도 있고 라오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탈출하는 그 나라 국가하고도 함께 해야지 만약에 누군가를 데려온다면 무사히 올 수 있는 방법이 올 수 있겠죠. 네. 탈북 문제는 어떤 개인이나 또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순수하게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이고 이 사람들이 꼭
잘 찾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 하시고 또 질의응답하고 생각도 아마 하시면서 얘기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인원이 약간 줄어든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서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워크숍은 학생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 탈북 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건지 한번 혹시 생각해봤어요? 얘기할 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접점을 할 건지 어떻게 할까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발표를 저는 그런 의미인지 사실 몰랐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누는 건 아, 하게 그래요?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아예 출자가 논문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 사실 동생이 중3이거든요. 네. 어떻게 동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그때 태어나서 파는 애가 있는데 제가 동생하고도 많은 인연을 하게 되는데 남북 얘기를 할 때는 어쩌서 저희는 형제라는 걸 출발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 왜냐면 동질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같은 인간인 것 자체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의 어려움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북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출발을 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랑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와 또 한 가지는 이제 탈북하면은 우리가 사실 저만 해도 사실 방공교육 엄청 받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이승복 얘기하고 막 방공교육 또 빨갱이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아마 저희 나이의 아이들은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식이 자체가 탈북하면 왠지 막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애들이 아느냐, 애들이 프로도 약간 수면 미디어 들은 애들 얘기할 거고 자연스럽게 난민에 대한 개념, 난민이 뭐냐,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집에서 사는데 여기 살지 못하는 아이들 떠나야 되는 사람들, 집 떠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난민에 대한 개념을 주고 그러면 애들이 각자 아는 거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든 게 있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난민 북한이 여기 탈북 난민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떨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맞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중학교 청소년 아이들은 관심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남북이고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시작하는 발생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싶지 않고 지금 나 바쁘고 내가 지금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 지금 내일 시험 봐야 되고 학원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크게 좁혀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탈북 하나만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저희 마음속에 가장 큰 존재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던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탈북의 난민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할 때 그죠 난민을 이제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행할 때 어떤 설명하는 게 좀 좁혀서 들어가야 되니까 난민에 대한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중학생을 보면 또 똑똑한 애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시험을 없앤 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시험이 있으면 아무 생각 못 하잖아요. 머리 닫아놓는 건데 시험이 없으니까 좀 오픈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화두를 던져주게 하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난민이란 문제 뭐지? 이랬는데 누가 이제 지나가다가 난민 얘기하고 나 선생님이 누군가 와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애들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썼던 건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해가지고 트랜스레이터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스마트폰 앱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광고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한학생, 관학생 같이 똑같은 단어를 보고 말하는 거였어요. 네. 그 동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막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한 세대잖아요. 이 아이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똑같은 네, 말을 서로 맞아요. 다르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거, 그런 것들도. 그거 보여줬었는데 10마디 말보다 오히려 한마디 그 짧은 동영상이 더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간 꼭지를 낼 때 그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꼭지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면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매 꼭지마다 정말 중요한 어떤 거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미디어 보여주면서.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면 그 북한 인권 관련해서 최근에 사실 이슈가 2014년도 유엔 안보리 때 결의될 때 오준 대사가 했던 발언이 사실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준 대사가 확 떠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국제행사 했을 때도 기자들이 포위되는 것도 봤었는데 그 동영상 같은 거라는 미디어적인 활용들을 잘 활용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매개냐면 인권이라는 주제면 이 인권이라는 주제를 두 가지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의 상황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 속에서 인권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경험했던 국가 현실에 대한 인권적 이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사실은 개돌복의 어떤 상황들을 투영하는 역할이 사실은 저희 단원들의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 계셨으니까 파라과이에 이끌어진 상황과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역할이 있죠. 저희 매개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되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그 정말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준비하실 때는 좀 하면 더 좋겠다. 그럼 막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아니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것보다 아이들과의 접점을 찾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들과의 관심을 얼마나 공감대를 풀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이슈나 학생들의 관심도 속에서 이 인권이라는 접점을 계속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어차피 한 번의 강의로는 쉽지 않으실 테니까 앞으로 계속 강의를 빌드업 하신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인권과 접점 우리는 사실은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권하면 당연한 거고 상식이고 그 인류의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전혀 시간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권이나 이슈를 아이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특히 북한에 대한 접점 말씀하신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이제 제가 바스피아 쪽 활동을 예전에 도왔던 게 있어가지고 바스피아가 이제 이런 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탈북자 높은 NGO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인권에 기반한 개발 쪽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했던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이슈들이 많아서 북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개인의 관심도를 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강의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파라과이 쪽 연결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인권 이슈를 풀기에는 또 우리가 하기에는 좀 더 접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으면서 갖게 됐습니다. 참고. 그럼 혹시 또 말씀해. 사실 탈북 관련된 거는 진짜 좀 민감해서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사실 난민 관련돼서는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시리아 난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 세계 뭐 5개 사업이나 뭐 국제적인 그룹을 보면은 북한 돕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배제되어 있는 세계인데 그런 것들도 민감한 사항일 것 같아요.
얘기한 대로 뭐 시리아 난민을 얘기하는 것은 탈북 난민을 이런 식으로 좀 흡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늘 교육과 통하지는 거기에다 더 이제 인권 아까 이제 인권 문제들 사실 이런 것들도 하면서 아이들 눈높이 맞춘다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동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영상을 본 것처럼 북한 아동에 대한 그런 사항들 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 유도되는 거는 그런 거고 있죠. 이제 왜 아이들이 뭐 꼬재기가 돼가지고 왜 탈북을 하고 이렇게 됐나 뭐 그런 것들은 얘기 여러 가지 관점보다는 어린이 중학교 1학년 중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이게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충분히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본인 좀 던져줘가지고 스스로 발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되게 일단 준비하신